2021 RPA 쇼케이스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RPA가 화두가 되면서 활성화된 지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대형 은행들 위주로 금융권에서부터 시작됐고 한 2, 3년 전부터 제조 대기업들이 도입하면서 RPA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제는 중견 기업들을 포함하여 금융, 제조, 통신, 서비스, 공공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군에 RPA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세션에서는 SBI저축은행과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성공적이고 구체적인 RPA 도입 사례를 설명해 주셔서 RPA 도입 및 확산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RPA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RPA와 지능형 자동화의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짚어보고 향후 어떻게 확장시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그를 바탕으로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지원드릴 수 있고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나우앤넥스트 RPA 현황 보고서는 독립기술 시장조사기관인 ETR, 엔터프라이즈 테크놀로지 리서치의 주도하에 RPA 솔루션 공급업체에 상관없이 전반적인 산업별 RPA 현황을 글로벌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RPA 시장의 최신 동향과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RPA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RPA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을 위해 S&P 500, 포춘 1000대 기업, 글로벌 2000 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11개 산업 분야의 수많은 기업의 CIO 및 비즈니스 경영진부터 실무진까지 다양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응답률에 대해서는 방대한 범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 제조, 서비스, 테크, 유통 등의 산업 분야의 응답률이 평균보다 높은 이유가 RPA 도입 비율과 관심도가 좀 더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내 고객사를 대상으로 이런 리포트를 만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국내 RPA 시장이 확대되어서 설문조사 대상 고객사가 글로벌 시장처럼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RPA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다 같이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21 RPA Now and Next 현재와 미래 보고서에서 전반부인 Now 현재 부분에 가장 먼저 RPA를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는 규모 및 단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 부서에서 사용 중이거나 전사 확산 중인 기업이 52%에 달했고 한 개 부서 사용 중을 포함한 기도입 기업은 63%, 도입 검토 진행 중인 기업까지 포함하면 90%가 업무 자동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 10%의 응답자들만이 RPA 또는 IA, 즉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지능형 자동화의 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이유로 가장 손꼽혔던 건 RPA 전문 지식 및 기술 부족이 가장 첫 번째 큰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 부족, 그 다음에 리소스 부족, 활용 사례 부족, 비용 절감 또는 혜택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및 직원들의 거부감이 주요 요인으로 RPA 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혔습니다. 두 번째로 사내 구성원들의 직급별 RPA 및 IA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RPA 및 IA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C레벨 경영진급의 RPA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77%에 달하고 임원급에서도 90%의 답변이 긍정적인 건 RPA 시장에 대한 청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의외인 점은 오히려 일선 직원급에서 RPA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거부감이 있거나 또는 알지 못한다 등의 답변 비율이 상위 직급에 비해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설문조사 결과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도입 기업이 63%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직원급에서 RPA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54%에 달한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RPA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경영진을 포함한 상위 직급자의 추진 의지와 일선 직원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RPA, IA 도입을 통해 달성한 비즈니스 과제, 즉 효과성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RPA, IA 도입의 원동력으로는 생산성 향상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또 직원들을 가치 있는 일에 집중시키고 비용 절감 및 품질 개선 등의 과제를 우선순위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RPA를 도입한 기업들의 전체 평균 ROI는 250%, 그리고 최고 성과 기업군의 ROI 평균은 375%로 조사됐습니다. 즉, RPA 도입은 우선순위 과제들을 달성해서 얻은 효과가 다른 솔루션을 도입한 케이스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RPA의 now, 즉 현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넥스트로 향후 12개월간의 RPA, IA에 대한 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PA, AA에 대한 투자 계획인데요. 57%의 응답자가 향후 12개월 이내에 RPA 및 지능형 자동화에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RP 신규 도입을 포함하면 76%의 기업이 RPA,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에 투자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미래 전략으로 RPA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미 RPA를 배포한 조직의 경우 절반 정도가 투자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조직 단 2% 정도만이 내년에 RPA 지출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RPA를 새롭게 도입하는 조직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2000과 포춘 1000대 기업의 대부분은 이미 RPA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RPA는 코로나19 시대의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봇, 즉 프로세스를 구동해서 일을 해주는 소프트웨어 로봇의 향후 12개월 동안의 확대 계획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가로축이 현재와 향후 12개월 동안 늘릴 것으로 예상하는 봇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봇의 숫자가 높은 쪽에서, 즉 10개에서 50개, 51개에서 100개, 그 이상의 큰 숫자 쪽에서 비율이 더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RPA 고객들이 향후 12개월 동안 봇의 숫자를 평균적으로 2배 늘릴 것으로 전체적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즉 현재 평균 50개 정도로 조사된 봇의 수가 1년 후에는 평균 105개 수준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숙련된 RPA 조직일수록, 즉 RPA를 도입하셔서 확산을 많이 해보신 분들일수록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변경 관리와 재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RPA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RPA에 대한 홍보 및 초기 교육과 지속적인 재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선호하시는 건 전통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온라인 코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최고 성과 기업들에는 높은 확률로 일선 직원들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일명 CO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최고 성과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90%가 자동화를 통해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평균적으로 직원 중 10% 정도만 이 봇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는 RPA의 숙련된 조직에서도 상당한 잠재적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021 RPA Now and Next 보고서의 마지막 장표입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조직의 기술 우선순위로 사이버 보안과 클라우드 전환, 그리고 RPA가 선택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스마트 분석, AI 머신러닝, 예측 모델링, 추가로 지능형 OCR과 챗봇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주요 솔루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투자할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RPA 현재와 미래의 보고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RPA, IA 시장이 더욱더 많은 투자로 확대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내용에 이어서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지원 드릴 수 있고 강조드리고 싶은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년 전에 A2019로 출시되어 최근에 리브랜딩을 한 차세대 RPA 플랫폼 오토메이션 360은 업계 유일의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싱글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라서 SaaS, 즉 RPA 애저 서비스가 가능하고 구축 형태를 온프레미스부터 퓨어 클라우드까지 고객사 환경에 맞춰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RPA 솔루션과 AI 및 머신러닝 기반의 지능형 OCR인 IQ봇, 그리고 스마트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봇 인사이트, 레퍼런스 봇 마켓플레이스인 봇 스토어, RPA 확산을 지원하는 디스커버리 봇과 RE 등 저희 RPA 전반을 아우르는 솔루션이 결합되어 AWS, 구글, MS, SAP 등 유수의 글로벌 벤더들의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앱들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전 산업군에 걸친 고객사를 지원하는 싱글 플랫폼입니다. 게다가 업계 최상의 보안 레벨인 베라코드 레벨 5로 계정 관리 및 네트워크 구간까지 모두 암호화 처리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향후 고려할 기술 우선순위의 많은 부분을 충족시키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RPA 유저 티어는 크게 현업 사용자 또는 현업 개발자, 그리고 전문 개발자, 그리고 RPA 관리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현업 사용자 또는 현업 개발자분들은 직접 사용하면서 본인 업무에 적용할 프로세스를 개발도 하시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 개발자분들은 어려운 프로세스를 전문적으로 개발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고 고급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파이썬 같은 개발 언어들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RPA 관리자분들은 프로세스 혁신, 그리고 IT 관점에서 RPA의 개발, 운영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RPA의 확장이 편리하고 보안,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측면이 우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TCO 절감, ROI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용자들의 니즈를 단일 플랫폼에서 지원드리는 것이 오토메이션 360의 미션이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의 기술 수준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오토메이션 360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RPA 플랫폼으로 업계 유일의 완전한 웹 기반 서비스형 RPA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솔루션 설치 필요 없이 웹으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얻을 수 있고, 또 여러 얼라이언스 솔루션 벤더들과 연동하여 확장된 생태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RPA와 연관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함께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RPA인 오토메이션 360은 기존 RPA 솔루션들에 비해 유연한 확장성, IT 인프라 활용의 효율성, 그리고 RPA 솔루션의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의 용이성, 기술 지원의 신속성, TCO 절감, 높은 가용성 등의 많은 장점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등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선택하였고, 저희가 제공드리는 퓨어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은 고객사의 클라우드 사용료 등 추가 비용 없이 AWS와 GCP를 선택하여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이유들로 인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54%라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클라우드 RPA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2020년 3분기 신규 고객의 67%가 클라우드 배포 옵션을 선택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현재 클라우드 RPA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IDC가 클라우드 RPA 시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클라우드 RPA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클라우드 RPA가 RPA 산업의 미래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RPA 솔루션을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 기능 비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테크니컬 비전을 가지고 솔루션의 로드맵을 가져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솔루션을 발전, 확장시켜 나아갈 것이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꼭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세미나에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